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하는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시즌3 4학기 1교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오늘부터 정신요고 시즌3 4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저희가 4학기에는 좀 정신요고를 들어보셨던 분이라면 좀 익숙한 분을 모셨어요. 저희 정신요고 시즌2에 함께 해주셨던 국소담, 담이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담이 국소담입니다. 오랜만에 담이가 되네요. 네. 담이라는 닉네임을 딴 데서는 안 쓰죠? 전혀 안 씁니다. 민망해 죽겠어요. 부캐. 요새 부캐 네. 전성시대. 어디 커피집에서 이렇게 이름 쓸 때 그런 거 한번 쓰지 그래요. 담이님 카푸치노 나왔습니다. 이런 거. 그러네요. 그중에 정신요고 들었던 분이 있으면 혹시 이러고 보실 수도 있고. 제가 써니님 네. 이름 그때 거기 따라가지고 담이라고 했는데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싶은데 안 되나요? 부캐 변경권 한번 드릴까요? 안 돼. 안 돼요? 한 번 담이면 영원한 담이인가요? 게다가 뭐 예쁜데 뭐 담이. 맞아요. 담이 예뻐요. 그 네. 담이 선생님은 정신요고에 이제 2번 나왔었단 말이죠. 네. 네, 근데 2번 나올 때마다 그 소속이 달라졌었는데 요번에 이제 3번째 네. 나왔는데 또 소속이 달라졌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연세소담 정신건강의학과 개원하고 있는 네. 개원이고요. 올 때마다 소속이 바뀌었는데 이제 드디어 정착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여기 좀 정착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병원 어디에 있어요? 개포동역 5번 출구. 5번 출구 나가면 바로 5번 보여요? 출구. 네. 개포동역. 네, 맞습니다. 개포동역. 분당 가는 그 라인이죠, 그거는. 네. 개- 에스컬레이터 타시려면 6번 출구. 5번 출구 계단이 많아가지고. 다리 운동 하실 분들은 5번 네. 출구로 네. 계단으로 가시고 에스컬레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6번 출구로 네. 가시면 네. 된답니다. 주차 됩니까? 네, 됩니다. 몇 시간 무료인가요? 계시는 한. 좋다. 네. 네. 그 병원 이름은 말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했어요. 했어요? 네. 연세소담 정신. 네. 담이 정신건강의학과로 하기에는 좀 민망했나 보네요. 네, 많이 민망하네요. 아예 후보에 넣었을 것 같은데. 자, 오늘부터 담이 선생님과 함께 또 18분의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30대 중반 멍멍님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해외에서 자연과학 계열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신경정신과 치료 및 상담을 받으면 좋을까입니다. 다만 제가 가진 고민은 해외에서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비싼 진료비나 보험과 관련된 고민은 아닙니다. 현재 고영대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소에는 충분한 치료 및 진료비 지원을 이미 받을 수 있고 이미 일반 내과 및 정형외과 진료는 몇 차례 큰 문제 없이 받은 경험도 있어서 병원 방문 자체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습니다. 또한 정신과 치료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별로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쉽게 시작하지 못했는데요. 첫 번째는 언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체류 중이고 매우 기초적인 의사소통만 할 수 있어서 현지 병원에서 오랜 시간 대화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일반 내과나 다른 신체적인 증상을 수반한 질병에서는 어떤 부위에 어떤 증상이 있다 이런 걸 미리 번역해서 적어갖고 이런 것들로 기초적인 진료를 받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세한 대화와 상담 혹은 심리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정신과 초진을 받기에는 언어 장벽이 저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제가 1년 안에 다른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 전공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박사 후 연구원은 2, 3년 정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 일하는 경우가 많고 매우 멀리 이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정신과 진료는 비교적 장기간의 치료를 한 곳에서 해나가는 편이라고 들었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늘 걱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외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받고 투약을 정기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가장 크게 걱정됩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친구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진단받은 내용 및 증세의 심각도에 따라 달랐지만 비교적 공통적인 의견은 약물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자신에게 맞는 약물 및 투여량을 찾는 데도 꽤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는 다르게 이곳에서는 병원 진료를 예약해도 한참 후에나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사히 진료를 받은 후 약물 처방을 받으면 구매는 쉽지만 이동 시기에는 한두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진료 및 약물 처방을 받기가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또 이동한 나라가 의료 서비스를 매우 받기 어려울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 초에 한국에 잠시 들리면 정신과에서 검사 및 초진을 받고 필요하다면 추가 상담이나 약물 치료를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짧은 기간밖에 체류하지 않을 예정이라 초진을 한국에서 받고 그 다음에 한두 차례 진료만 받고 올지 아니면 쉽지 않은 여건이더라도 처음부터 넉넉한 기간을 두고 현재 거주하는 국가에서 우선 진료와 상담을 받는 방법을 최대한 찾는 게 좋을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더불어 저같이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사연이 좀 길어서 일부를 안 읽었는데 네. 그 본인의 증상, 불편함에 관해서는 온라인 체크리스트 해보니까 ADHD나 우울증이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짧게 주시긴 네. 했습니다. 네. 해외에 계신 분들이 다른 진료는 그래도 받으시는데 정신과 네. 진료는 조금 받기 힘들어 하시죠. 언어 그럴 장벽 것 때문에.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멍멍님이 계시는 곳이 더군다나 한국인 거주자도 별로 없고 영어도 또 수월하게 하는 의료진이 없어서 네. 스페인어로만 해야 되는데 영어도 어려운데 스페인어로 하려면 그쵸. 너무 힘들 것 네. 같아요. 당연히 이제 그 한국인 정신과 의사들이 세계 곳곳에 있으니까 네. 찾아가시기도 하는데 이분 사시는 곳에는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또 말씀 주셨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 네.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실 워낙 많잖아요. 지금 네. 더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음. 쉽게 귀국하지도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실 진료는 원격 진료가 의료법상 네.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진료는 상담은 또 원격 상담이 가능해요. 상담이라고 하면 네. 정신과 선생님이 해주는 상담이요? 그것도 포함해서. 근데 이제 진료 안에 이제 의료 수가를 매기고 하는 네. 진료는 원격 진료가 불가능한데 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또 허용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 계신 분을 원격으로 이제 초진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실제로요, 다미쌤이? 네. 오. 어떻게 뭘로 해요? 그럼 전화로 그럼 해요? 건강보험과 무관하게 그냥 건강보험과 해주는 무관하게 거죠. 하는 네.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뭐 이름을 의료 진료 이렇게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물론 이제 여기 얘기하시는 것처럼 심리 문제에 대해서 초진 상담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까지는 좀 줌으로 했어요. 아 줌으로. 네. 근데 약물 처방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약물 네. 만약에 그렇게 줌으로 대화가 가능하면 네, 약 이름을 이렇게 좀 알려주면 네, 거기 어느 외국에서 이렇게 1차 진료 의사한테 가서 네. 나 여자 외국인인데 뭐 먹던 약이다라든지 네. 의사한테 처방 받았는데 처방전 좀 써줘라 뭐 이러면은 잘하면 해줄 수도 있을 것 그것도 같은데. 가능하죠. 네. 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들어와서 잘 안 쓰는 약인데 해외에서는 되게 잘 쓰고 있는 약이 있어서 네. 그쪽 선생님은 그 약을 처방하고 싶어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비슷한 거 주겠지 네. 뭐. 근데 비슷한 약물은 걸로? 거의 다 뭐 글로벌 기업에서 나오는 거고 저희 아. 하기 때문에 전 세계 다 비슷해요. 근데 제가 반대의 경우도 사실 경험한 적 있는데요. 많이 오래 몇 년 됐지만 네. 이제 그때는 이런 막 비대면이 활성화됐던 시기는 아닌데 외국 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이제 저한테 이제 진료를 보러 오셨어요. 약물 처방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뭐 저도 간단하게 영어로 대화하고 해서 약물 처방하고 뭐 증상 체크하고 부작용 체크하고 이런 거는 가능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도 역시 유럽 분이었는데
본인 모국어로 심리 상담하는 거는 어쨌든 저 한국 의사랑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생각을 네. 하셔서 그때 당시에는 뭐 본국에 있는 그런 치료사랑 스카이프로 정기적인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오, 상담. 그러니까 사실 약물 처방을 제외한 상담은 네.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네요. 그 네. 줌으로 해보셨다 그랬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진료비 뭐 상담 이렇게 비용을 좀 받을 방법이 있어요? 상담 센터에 이제 상담하는 비용이 되는 거죠. 의료 수가 적용이 안 되고. 그걸 네. 뭐 이렇게 송금 뭐 이런 페이팔이나 네. 뭐 이런 방식으로 네. 받으시고. 근데 한국에서도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거나 이런 거는 네. 똑같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꼭 정신과 의사를 만나지 않더라도 뭐 전문 상담사, 뭐 치료사분들 계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은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 거를 이렇게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 해드리는 정신과 의사가 많아요? 국내에? 글쎄요. 저도 근데 우연히 하게 된 건데 뭐 거기에 대한 요구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이런 원격 진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어떤 행정적으로 뭐 이렇게 방향이 확 정해진 건 아니지만 뭐 코로나 막 지속되고 하면서 네. 한시적으로 지금 허용한 상태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해드리는 정신과 의사가 네. 누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네. 다미쌤 병원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로 걸어서 문의하면은 네. 혹시라도 이렇게 네, 예외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오, 네. 네. 뭐 이거 말해도 되나요? 뭐 카카오톡 뭐 이런 뭐 톡톡. 근데 병원 등등, 홈페이지에 네. 뭐 연락처 그런 있을 연결이 거니까. 돼 있으니까 네. 해외에서 그쪽으로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원격으로 한번 이제 만나 보니까 사실 시차 문제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또 일을 하고 계시면 그분 또 쉬시는 시간에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의 또 진료 시간 맞아요. 시간이랑 네, 그게 잘 겹치고. 맞지 않고 여기 그래서- 새벽 3시고 이러면 또 네. 이상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음.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연결되면 그래도 꽤 상담이니까 이게 정식 네. 진료가 아니라 조금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많이 알아보셨나 봐요. 이렇게 되게 옳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뭐 약은 네. 이렇게 좀 조절하고 용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음. 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린다. 이게 다 맞는 얘기긴 아니, 한데. 또 자연과학 계열 쪽 박사님이셔가지고.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ADHD 우울증 증세가 비슷하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도 감별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공부하시고 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뭐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뭐 좀 기억력이 떨어지고 하는 것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실은 ADHD에서도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지만 우울이 이제 있거나 했을 때도 마치 이렇게 뇌에 안개가 낀 것처럼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체크리스트를 해보시지 않았을까. 얼핏 네. 생각하기에는 ADHD는 되게 막 이렇게 부산하고 많이 움직이고 이런 네. 거고 우울증은 가만히 가만히 있어. 있을 것 같은데 또 증상이 비슷한 측면도 존재하고 그런 거군요. 네, 인지 기능 차원에선. 그리고 네. 그 부산스러운 건 사실 어렸을 때 많이 나타나고 성인이 되면 조금 점점 줄어들고요. 부주의함, 주의 집중력 저하 그것만 좀 남거든요. 하여튼 그 성인 ADHD 그 앓고 계신 분들 중에 뭐 이렇게 대학 교수라든지 멀쩡한 직업 가지고 네. 사회적 역할 잘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니까요. 아, 그럼요. 네. 여기에도 누가 계시? 여기? 이 중에? 여긴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본인인가 혹시? 아, 요즘에 집중이 좀. 근데 그 네. 한국에 이제 혹시 잠깐 오시면 그 정신과에서 이렇게 초진 뭐 이렇게 진료 받을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좋죠. 이렇게 네. 어느 정도 기간이면은 그래도 한번 몇 번 만나면서 진료를 해볼 만합니까? 한 달? 두 달?
한 달이면 일단은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약물 적응하는데 시간 필요하다 뭐 이런 정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약 쓰고 뭐 약도 이제 용량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뭐 불편한 거 부작용 없는지도 체크하고 그동안은 좀 짧게 이제 만나면서 보고요. 그리고 나서 약의 용량을 맞추고 나면 한 달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만약에 한 달 동안 네. 거주하시는 동안 네. 병원에 몇 번 정도 찾아가야 되는 뭐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실 수 있겠죠. 네. 근데 약- 그렇게 하시고 나면 다시 이제 계시는 나라로 돌아간 다음에도 거기에서 이제 문의사항이 생기시거나 하면 약 처방을 이제 그쪽 병원에서 받으시더라도 또 모국어를 사용하는 의료진에게 또 질문도 하실 수 있고. 그 맞아. 한번 이제 한국의 의료보험, 건강보험도 아마 갖고 계실 테니까 출국하실 때 한 몇 달치 이렇게 약 받아갈 수 있잖아요. 또 마지막 진료에서는. 네, 그건 가능하죠. 네. 네. 네, 들어오시면 또 다시 건강보험 회복되시고. 네. 그럼 일단 뭐 줌이나 이런 비대면으로라도 한국에 있는 전문가랑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시고 들어오시면은 한 달 정도 기간이 요즘은 한 달 정도는 계시지 않나요, 보통? 그쵸. 워낙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운 그러네요. 시대라서. 네. 네. 또 격리하시는 기간 빼고 하면 또 시간 여유가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한국에 또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시고 그렇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약간 특이한 사연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되게 현실적이고 요즘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혹시 뭐 외국에서 이런 분들이 막 너무 많이 연락 오고 그러면은 어떡하죠? 일단은 주십시오. 연락을. 네, 정신여고 시즌 3 4학기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네, 원하는 닉네임, 성별, 나이와 함께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구체적인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 보내실 곳은 라디오골뱅이 doc.co.kr입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